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직물이 재직된 후 염색 가공을 진행하게 되는데 전처리 염색 후 가공으로 완성되며 전처리 염색 후 가공은 함께 맞물려 진행이 됩니다. 후 가공의 경우 종류별로 다소 방대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전처리와 염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색 공정입니다. 우분 면직물과 합성섬유, 전처리와 염색 후처리, 라스트 피니싱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우분 면직물의 경우 전처리 공정은 프리세팅, 잉그레이 생지 상태에서 신제잉, 모소를 하고 풀빼기를 합니다. 디사이징, 정령 표백 과정을 통해서 건조하여 이후에 염색을 진행합니다. 합성섬유의 경우는 정년 축소 공정, 예비 열 처리를 하고 감량, 일부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감량 가공을 통해서 이후에 다시 염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색에는 크게 침염, 딥다잉과 날염, 프린팅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먼저 딥다잉, 염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날염,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염색이 다 끝나면 후처리 파이널 세팅을 해줍니다. 후처리 공정에서는 가공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 첫 번째 생지 잉그레이, 잉그레이 굿즈, 잉그레이라고 합니다. 그레이 굿즈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생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직이 완료된 예를 들면 100% 커튼 잉그레이 상태, 100% 폴리에스터 라이닝 잉그레이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한 생지를 잉그레이라고 합니다. 모소입니다. 신제잉, 실과 직물 털 태우기입니다. 직물을 짜고 난 이후에 표면에 미세한 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털들을 제거해 줘야만이 이후에 염색을 하는데 염색성이 좋아집니다. 즉 이러한 모소 공정을 신제잉이라고 합니다. 신제잉은 두 가지입니다. 얀과 바디, 즉 포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언신지드 얀, 즉 털태우기를 하지 않은 실의 표면입니다. 이 상태는 털을 태우고 난 이후의 표면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염색을 하는데 정년 표백을 하고 염색을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즉 털 태우기를 할 때는 이러한 가스를 통해서 이 패브릭이 이 롤러를 지나서 모소기를 지날 때 이러한 가스불을 통해서 털 태우기가 진행이 됩니다. 프로세스는 이와 같습니다. 원단을 브러쉬를 하고 가스버너를 통해서 털 태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사이징, 즉 풀빼기를 하고 스퀴징, 눌러줍니다. 완전히 풀빼기를 한 이후에 폴을 완전히 눌러줘서 이렇게 트롤리에 감습니다. 세 번째는 호발, 풀빼기입니다. 즉 신제잉이 끝나고 난 이후, 털 태우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디사이징, 풀을 빼줍니다. 경사의 즉 직물 마무리 공정의 하나로 재직 준비 공정에서 풀먹이기 한 경사에 묻어있는 풀을 정년 표백 염색하기 전에 풀빼기 처리제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정년 표백을 하기 전에 먼저 풀을 빼줘야 정년과 표백과 염색이 잘 됩니다. 이러한 풀빼기 공정을 디사이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전처리 공정으로는 스카링, 정년입니다. 정년의 공정은 먼저 면 원단의 경우 이런 면포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wetted NaOH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침투합니다. emulsification 유화제 비누를 침투를 시켜주고 계면 디터전시 소핑 계면 활성제를 넣어주고 와싱을 해서 정년합니다. 이러한 걸 정년포라고 합니다. 즉 양모, 면, 실크, 마와 같이 천연 섬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을 1차 불순물, 코튼 왁스나 지방질, 팩틴질, 비누질, 섬유질 등 이러한 1차 불순물과 인조섬유는 제조 공정에서 원래 재료가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불순물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나 방적, 연사, 재직, 편집 과정 등에서 섬유의 상해를 막기 위해 유제, 호제, 계면활성제 등이 가해지고 작업 중에 기계유, 녹, 먼지 등 불순물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불순물들을 2차 불순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순물, 1차 불순물, 2차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정년, 스카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년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턴이나 코턴 블렌디드 패브릭 스카링 머신은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정년을 해줍니다. 울 스카링 머신입니다. 울 정년 기계입니다. 이는 합성섬유 스카링 정년 기계고 지거 스카링 머신 지거는 일반 면직물들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전처리 공정으로는 표백입니다. 블리칭.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는 순백색이 거의 없고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정년 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으므로 균염성 향상과 흰색 제품 생산을 위하여 섬유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를 분해하여 순백하게 하는 공정을 표백이라고 합니다. 표백의 방법에는 산화표백법, 환원표백법, 형광표백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표백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년 표백 기계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연속 정년 이런 것은 컨티뉴어스 블리칭 머신이라 해서 연속 염색기를 통해서 먼저 정년 표백을 해줍니다. 같이. 또 지거에서는 지가 염색하면서 같이 정년과 표백을 동시에 진행을 해주고 윈치에서는 양모 같은 경우는 윈치에서 디사이징 앤드 스카링, 블리칭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정년 표백, 호발까지 풀페이까지 같이 해줍니다. 면섬유에 대한 머스화 가공에는 특수 정년 표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가공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 파트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보겠으며 이 머스화 가공은 면섬유나 면 혼방섬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공 방법, 전처리 가공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섬유 머스화 가공은 영국의 존 머서에 의해 1884년 면직물 셀룰로스 섬유를 사용하여 진한 수산화 나트륨 NaOH 용액을 여과했을 때 여과 전후에서 이상 변화를 알게 되어 면직물을 무장력하여서 처리하고 수세하여 건조시키면 수축, 강신도 증가, 흡수성 증가, 가공 공정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선택 흡수, 저온에서의 반응성 증가 등의 특징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890년 호레이스로웨이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면직물에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팽륜이 됩니다. 섬유가 팽륜이 됩니다. 즉 알칼리에 의해 셀룰로스 결정 부분이 70%에서 50% 정도로 분자 배열화 됩니다. 염료의 흡수율이 10 내지 20% 증가되어
염색성이 향상이 됩니다. 면섬유의 천연 꼬임이 제거되고 단면은 원형에 가까워져 투명도가 증가하여 경과 같은 유사한 광택이 나며 단위 면적당 강신도와 무게가 4 내지 5% 증가가 됩니다. 머서와 효과는 온도가 낮고 농도가 진할수록 증대합니다. 머서 가공 염료 흡수량의 예입니다. 염료 흡수량이라는 건 면을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염료의 흡수량을 말합니다. 미처리한 머서 가공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한 1.5g 정도를 면 100g에서 1.5g 정도를 흡수하지만 긴장 머서화와 무긴장 머서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서 가공은 무긴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긴장 머서 가공 처리를 한 면섬유는 염료 흡수량이 100g 면에서 3.54g을 흡수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이러한 트위스트 상태에 있던 면섬유의 단면이 이렇게 원형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천연 꼬임 단면이 머서 가공 후에는 팽륜이 되어서 꼬임이 풀리며 원통형 단면으로 되면서 이 사이에 염료들이 잘 침투가 되고 흡수성이 증가가 됩니다. 이런 머스라이징, 즉 머서화 기계에는 크게 두 가지 나눠있는데 체인 리스, 체인이 아닌 체인 리스와 체인식, 체인을 활용해서 직물을 이동하여서 머스라이징 하는 과정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인식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체인 리스식이 많이 사용되면 체인 리스식의 효과가 비교적 큽니다. 즉 비교해보면 품질은 얇은 직물에 대하여 균일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 변사의 파열이나 클립 흔적의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체인 리스식은 생산성은 생지 폭에 관계없이 연속 가공이 가능합니다. 가공 속도가 빠릅니다. 경제성으로는 좁은 면적에 설치가 가능하고 전력 소비가 작습니다. 이러한 머서 가공을 통해서 면섬유의 염색성과 흡수성이 증가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행하는 공정이 염색입니다. 염색이라는 것은 피염물의 색채를 나타나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피염물 전체를 염액에 침지시켜 동일한 색상으로 염색하는 것을 침염, 딥 다잉이라고 합니다. 주로 면, 견, 인견 등의 직물에는 지거를 사용하고 지거 머신을 사용하고 모직물에는 윈치를 사용합니다. 또한 크게 분류해서 침염, 딥 다잉과 날염, 프린팅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프린팅은 피염물의 일부분에 색을 찍어 특수한 무늬나 그림 형태가 나타나도록 염착시키는, 즉 피그멘트 안료를 사용하여 염착시키는 날염입니다. 대량 염색 시에는 염색 수세, 폭내기, 건조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염색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염색물에 대해서는 색의 저항성인 염색 결로들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날염, 프린팅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구분하여 별도로 다른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염색 기계의 종류입니다. 지거 염색기, 이러한 모양으로 생긴 걸 지거 염색기라고 합니다. 실 염색기, 얀다이드 기기입니다. 얀다잉 머신. 윈치, 주로 이런 것들은 양모직물들에 염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트 염색기,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에 많이 사용됩니다. 고압 염색기, 역시 폴리에스테르나 합성섬유에 많이 사용되고 또한 니트 직물 등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연속 염색기입니다. Continuous Dyeing System이라고 하여
수량이 대량 생산을 할 때, 특히 솔리드 직물, 솔리드 염색을 할 경우나 10,000m, 10만 m, 심지어 20만 m까지 연속적으로 염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염색기를 통해서 이러한 염색을 연속 염색이라고 합니다. 이 염색기 안에서 패딩, 염료를 침투를 시켜서 모든 공정에서 드라잉과 쿨링, 패딩 마지막 스티밍까지 해서 최종 직물의 염색이 완성이 되는 과정, 이 전체 과정을 대량 생산을 할 때 이러한 연속적으로 염색하는 것을 연속 염색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 공장의 내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염색 기계를 설치해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공입니다. 코팅 앤드 라미네이팅, 후가공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방수, 발수, 초발수, 방호가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염색 과정 가운데 이러한 후가공은 전처리 가공과 염색과 이런 후가공이 동시에 같이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는 방수가공, 발수가공, 발오가공, 방호가공을 개별적으로 행하지 않고 한 가지 가공으로 동시에 복합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수, 발수 가공의 차이점으로는 방수 가공된 원단의 경우 땀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성능이나 통기성을 갖지 못하므로 철저한 방수성이 필요한 소재를 제외하고는 물을 튕기면서 동시에 투습성과 통기성을 부여하는 발수 가공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수 발수 가공의 효과는 원단에 물방울이 접촉하였을 때 접촉 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접촉 각도가 클수록 예를 들면 150도 이상 방수 발수성이 우수하며 대표적인 최고급 유명 발수 가공 제품은 미국 듀폰사의 테플론 가공과 고어텍스 가공이 있습니다. 발오 방호 가공의 경우 친수성 오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포의 표면을 소수화해야 하며 지용성 오염이 침투를 막기 위해 오염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표면 에너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 두 성질을 모두 지님으로써 포의 표면은 물과 기름을 모두 튕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후가공 기계입니다. 코팅은 이러한 코팅 기계를 사용을 하고 PVC 코팅 방수, 워터프루프 방수 가공 기계,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라미네이팅 기계입니다. 텐터링 가공이 있습니다. 텐터링 가공은 후가공에서 모든 직물은 마지막에 텐터링 가공을 합니다. 텐터링 가공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별도로 후가공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은 우선 텐터링은 모든 원단이 염색이 완료가 된 이후에 텐터링 머신을 통해서 폭을 조정합니다. 즉 직물이 밀리지 않도록 텐터 핀으로 고정 작업하여 좌우 올이 일정하게 펴지도록 해야 합니다. 스퀴니스, 즉 사선 휘거나 직물이 휘거나 모잉, 활처럼 또한 휘거나 사선 형태나 활처럼 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좌측과 우측의 핀을 서로 어긋나게 꼽게 되면은 사선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키니스, 즉 원단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단을 처음 핀을 꼽을 때 좌우가 동일하게 일자로 되게 핀을 꼽아서 텐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염색 가공 후 직물의 최종 가공 공정의 하나로 직물의 폭을 결정하여 줄이거나 늘려주는 가공 공정입니다. 이 텐터링을 마지막으로 가공폭이 59인치든 60인치든 계약이 된 계약폭을 기준으로 해서, 또한 컷테이블, 실제로 커팅할 수 있는, 커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이 텐터링을 통해서 결정해 줍니다. 텐터링 머신의 구성입니다. 이런 텐터링, 길게 된 이 텐터링 기계는 먼저 이러한 원단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 가공제, 즉 망글 드라이빙 모터라는데, 이 망글에서 가공제를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조건들을 해주고 여기에서 직물이 핀으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핀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공정으로 이 공정에서 폭을 조정을 해줍니다. with adjust control에서 폭을 조정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열처리를 해줍니다. 히팅 챔버 열처리를 해주고, 마지막 여기서 원단을 다시 테이크업, 감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염색을 하기 전에 전처리 공정을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염색을 진행합니다. 염색을 진행한 다음에는 후처리, 피니싱, 가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면직물과 합성 섬유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염색 공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가공에 대한, 즉 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하여서 제가 종류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가공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소재별로, 또한 가공 약재별로 여러 가지 가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